네, 안녕하십니까. 2차 논문사 시험에서 일반적 행정쟁송법을 강의하던 이영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일반적 행정쟁송법에 관한 기본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행정쟁송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2차 과목에 있는 논문형이죠. 자, 우리 시험 자체가 일반적으로 약술형이라든가 사례 약술형 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배점을 잘 맞는 그러한 또 답안 작성에 관한 기술도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이론들이 충분하게 또 숙지가 돼 있어야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행정상 우리 법률관계 분쟁이죠. 그래서 법률 분쟁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다투는 제도가 우리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상에 일종 우리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제도적인 측면에 가는 것이 우리 행정쟁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우리 행정쟁송을 공부할 건데요. 일반 행정쟁송의 제도는 중심은 소송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심판까지 포함해 가지고 행정쟁송이란 말 씁니다만은 중심은 소송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우리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도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행정쟁송법에서는 각 파트별로 필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점 사항들을 정리를 해가는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송이든 심판이든 우리 쟁송의 가장 기본적인 논지로서는 우리가 쟁송 제기한 일반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테마들, 또 일반적으로 거의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 문제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테마가 될 건데요. 우리 쟁송 요건에 관련된 것들이 각 부분에 테마로서 작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사자 적격이다라고 한다면 원고 적격이나 피고 적격에 관한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소외 이익이라고 할 때, 즉 권리보호 필요성에 관한 그런 쟁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대상 적격이라고 해서 처분성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쟁송 제기 기간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또 절차적인 문제들 뭐 등등에 관한 문제가 요건으로 다뤄질 것이고요. 효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하고 아울러서 판결, 심판은 재결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거의 관련된 우리 판결의 종류, 또 판결 효력에 관한 테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쟁점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화되는 것들을 저희 교재에서 13챕터로 구성해가지고 구성을 해놨고요. 아울러서 관련된 기출 또는 우리가 관련된 다른 시험의 문제들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시험 자체가요, 일반적으로 약술형으로 나오거나, 자, 내지는 우리 또 사례형 약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약술형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요. 배점상에서 일반적으로 뭐 50점, 25점, 20점, 또 뭐 10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럼 보편적으로들 약술형이든 사례 약술형이든 우리가 답안지를 기술할 때는 가장 우리 배점상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인 전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성이 항상 필요하다. 그것을 꼭 고려해 주시고요. 꼭 그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점 정리하는 서론 부분에 나오는 그 테마에서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쟁점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또 결론 파트는 그것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 가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해 갈 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례가 등장하였을 때, 사례는 보통들 판례 같은 게 주로 중심이 돼가지고 나올 건데요. 물론 판례는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변형해서 나오는 경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례에서 그 사안 자체가 처분에 예를 들어서 유법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죠? 유법성이 인정된다고 전개를 하면서요. 결론 테마에서 손실보상을 고려해야 된다. 손실보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일반적 감점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손실보상은
적법한 작용이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해서 발생된 손실을 전보해 주는 것인데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손실보상으로 접근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리적 접근 방식을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약술이든 특히 사례 문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풀어야 될 난제긴 합니다만은 사례 문제 풀 때는 가장 여러분이 고려할 것은 첫 번째 논점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논점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50점 문제 같으면 배점이 3에서 5점 정도 배점이 부여가 될 거예요. 최소한도. 그래서 논점 정리는 우리 전체 전개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사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사례는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 집중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 골라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골라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처분의 문제성이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인가 원인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우리 논점을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꼭 우리 사례정에 대해서 써야 할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우리가 이론적인 학설 부분들 또는 소개해야 될 판례 부분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명 쟁점이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학설이나 내지는 판례 등에 관한 내용을 쓰셔야 될 것이고 학설, 판례 등을 쓸 때도 일반적으로 학설에 뭐 긍정설이 있거나 부정설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을 논점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판례 부분도 근거가 있으면 제시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설 판례 쓰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결 나름대로 학설 같은 경우는 뭐 부정설이 타당해 보인다 또는 우리 긍정설이 타당해 보인다라는 그런 소결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사례 같으면 일반적으로 사안의 적용입니다. 사안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사례에서 여기 논점과 관련된 학설 중에서 우리 판례 등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테마를 연결성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의 적용을 작성하고 나면 꼭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사안의 해결입니다. 자, 사안의 해결 다시 말하면 결론 부분입니다. 자, 대부분이 결론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결론을 꼭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 결론은 우리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논지 전개 과정에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 하지만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으로 가야 될 것인지라는 결론 부분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여러분 우리 전개 과정은 이렇게 논점 정리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잡아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학설 판례 등 쟁점 이론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본 사안하고 적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안의 해결 결론을 내려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전개 순서로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기입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파트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은 또 쓸 필요는 없죠. 하나 필요한 논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뭐 적게 쓴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논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다 써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쟁송법은 항상 사안 초점이 쟁송상의 요건 효과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각 파트 쟁점들 다 그게 관련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파트를 잘 찾아내셔야 되고 처음에 찾기가 어려우면 계속 반복된 수업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파트에서 주로 등장하더라. 예를 들어 뭐 집행정지에 관련된 파트인가 사정 판결에 관련된 테마인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 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와 같이 여러분들 2차 쟁송법의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고득점 나오셔서 좋은 결과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